안녕 친구들. 오늘은 어떤 하루 보냈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좋아하는 거 먹었어요? 저는 그냥 있는 반찬이랑 챙겨서 먹었어요. 엄마가 꽃게 요리해서 주셔서 그거랑 생선구이랑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요. 오늘도 더웠죠. 오늘 강아지랑 잠깐 산책 갔었는데 등산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등산 갔다가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도 먹고 그러고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하기도 해서 좀 잠깐 쉬기도 하고 또 뭐 조그만 가구 조립할 게 있어가지고 혼자 조립도 하고 그랬어요. 저 이런 거 막 혼자 하는 거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씩 해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간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보니까 아 이래도 하나씩 하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물론 보면 그 설계도 보면은 복잡한데 제가 구입한 거는 이번엔 간단한 거긴 하고 오히려 그 부분적인 것들을 보면 한눈에 안 들어와서 전체 구성도를 보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갔어요. 거꾸로 순서 1, 2, 3번부터 보는 게 아니라 뭐 7, 8번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가니까 저는 그게 더 저한테는 쉽더라고요. 어떤 구체화적인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가니까 저는 이 방법이 좀 더 쉬웠어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해냈다는 그런 성취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친구들은 또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도 궁금하고 그래도 요즘에는 더위가 좀 꺾였죠. 그래서 아직도 덥기는 한데 그래도 엄청 더운 그런 한낮에 찌는 그런 더위는 좀 사라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더워서 입맛이 없거나 그럴 때는 면 종류 좋아해서 면을 많이 먹었는데 냉면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들 다 좋아해서 콩국수도 맛있더라고요. 시장에서 콩물 진한 거 파니까 그거 사다가 어제 소면 삶아서 콩국수 해 먹어도 맛있고 거기 위에다 뭐 오이랑 견과류 조금 올려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멸무국수도 있고 초계국수 진짜 국수 종류도 되게 많다 생각해보니까 면 종류도 저는 워낙 면을 거의 다 좋아하는 편이라서 면은 안 가리는 편인 것 같아요. 당면, 잡채 같은 것도 좋아하고 아무튼 친구들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음식을 챙겨 먹었는지도 궁금해요. 늘 건강이 중요하니까 밥도 잘 챙겨 먹고 또 늘 마음 건강, 몸 건강 이렇게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몸과 정신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체가 피곤하던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마음의 여유나 이런 거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건강도 튼튼히 챙기고 저도 운동을 많이 좋아하거나 그런 편은 아닌데 또 뭐 둘레길을 걷거나 이렇게 조깅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깅을 한다거나 자기만의 활동적인 것들을 찾아서 해도 되고 뭐 춤을 배운다던가 여러 가지 자기한테 적합한 거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친구들이 항상 많이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행복은 빈도수니까 진짜 그런 어떤 내가 행복을 발견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요소들을 발견 많이 순간순간마다 발견을 해놓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빨리 찾아가는 것 그런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잠깐 밖에 나가보면 뭐 식당이건 길거리건 여러 공공장소에서건 진짜 부정적인 피드백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남들한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자기 자신을 일을 똑바로 하고 그렇게 하면 뭐 외부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잘못이 있다고 해도 뭐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뉘우칠 수도 있고 또 어떤
규칙이나 법적인 그런 제도권 안에서 또 그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 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단 한 번의 시간인데 마지막 순간들이잖아요. 모든 순간들이 다.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욕하고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 시간에 내가 행복해지는 걸 찾아서 행복해지는 것들을 발견하고 누군가한테 사랑스러운 말을 한마디 더 해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응원하는 말을 해주고 용기 내는 말을 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 따뜻함과 사랑스러움을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사는 기사대로 보고 또 사건은 사건대로 보고 그냥 객관성 있게 그렇게 보고 너무 그런데 우리 정신 에너지 시간 그렇게 너무 쏟아서 낭비하지 말아요. 왜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순간들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가장 사랑하는 애완견 그런 애완동물들을 떠나보냈을 때 알잖아요. 우리의 그런 시간들은 늘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마지막 축제인 것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오늘 만나는 이들한테도 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마지막 축제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돼야겠다.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진 귀한 시간을 나한테 내줬다. 그러니까 나는 그 시간을 내준 거에 대해서 나의 마음과 에너지, 그런 정신을 저 사람한테 선물해서 우리 둘이 같이 같이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늘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그런 것들 욕하고 그러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상대가 듣지 않으면 자기 혼자 마음 안에 독을 품고 계속 그렇게 화난 마음으로 씩씩거리고 있고 저도 기분 나쁠 때는 욱하고 그래서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긴 있는데 그냥 오래 가진 않아요. 그냥 하고 말고 금방 풀리거든요. 또 그렇게 오랜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한테 가장 좋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스러운 단어나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는 내 마음이 계속 행복해져 있는데 내가 기분이 상했을 때 어떤 욕을 한마디 하거나 그렇게 안 좋은 단어를 떠올리고 말을 입 밖으로 뱉었을 때는 저한테도 그게 뇌리에 남더라고요. 마음으로도 그런 마음의 찌꺼기처럼 남아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화가 날 때는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비교를 해보면 그래요. 내가 사랑스러운 말을 했을 때는 내 마음 안에 저 밑바닥에서부터 따뜻한 그런 사랑의 기운들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걸 느껴지거든요. 몸에 그런 따뜻한 에너지로도. 근데 내가 화났을 때 뱉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단어였을 때는 그게 저한테도 좋지 않은 기분으로까지 남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최상의 감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그런 진동을 유지하고 그래야 더 좋은 것들이 나한테 따라오고 더 좋은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웃음도 많고 밝고 명랑한 사람들,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나랑 함께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늘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쌓기는 어려운데 한순간 무너지면 진짜 다시 쌓을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 뭐 욕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후련해져요? 그냥 뭐 내가 못 가져서 내가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 때문에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르면 마른 대로 통통하면 통통한 대로 다 매력이 있다. 그래서 누구랑 비교하지 말고
부모님이 이렇게 소중하고 예쁘게 태어나게 해줬으면 그 자체로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고 아름답다. 존재 자체로 너무 예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왜 비교를 해요? 완전히 다른 색인데 나는 이런 면이 있어서 내 매력이 있고 너는 그렇게 또 다른 매력이 있어. 이렇게 각자 매력을 인정해주고 넌 그걸 참 잘하는구나. 나는 이걸 잘해. 너는 내가 못하는 이런 면을 가졌구나. 부럽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뭐 그렇게 미워할 마음도 없고 원망할 마음도 없고 내가 저 사람이 가진 재능에 대해서 욕심 부릴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다 각자 너무 소중한데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으면 그 사람 복인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 또 내가 복을 받을 시기가 돌아오면 그땐 내가 복을 받으면 되니까 네가 지금 잘 됐으니까 내가 진심으로 축하해 줄게. 정말 잘 됐다. 부럽다. 그런데 나도 다음엔 나한테도 너무 좋은 일들이 찾아올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선현들만 만나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늘 긍정적인 암시들을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긍정적인 것들이 나한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맨날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만 내 삶에 다닥다닥 붙어서 진짜 그런 인연들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한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 옆에 있고 싶지. 맨날 욕하고 인상 쓰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으세요? 그 두 가지로 딱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 옆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주변에 사람들이 나한테 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뭐 나한테 많이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라는 게 아니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저 사람 옆에 가고 싶다. 나는 저런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어. 저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 또는 내가 너무 마음이 행복해져.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그렇게 좋은 기운들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존재 자체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기운들을 주고 있는 거니까 또 그런 것들이 다 공덕이 돼서 내 생에 받게 되는 그런 좋은 인연들,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의 내 생은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많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음 생까지도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힘든 일, 그런 일들도 다 나한테 일어날 만한 일이니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힘든 시기를 다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그런 모든 날들이 나한테는 고맙고 감사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날들이 있어서 내가 나를 더 성찰하게 됐고 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고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고마움들 그리고 사랑들을 받고 살았는지를 더 깨닫게 됐다. 이렇게 저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힘든 시기가 누구나 다 있지만 그 경우에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그렇게 빠져버리지 않는다면 그게 친구들의 또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꼭 도움닫기 하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될 것이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반석이 될 테니까 그렇게 믿고 지금 힘들지만 괜찮아. 나는 이 시기를 꼭 현명하게 견뎌서 넘길 거야. 이 순간들은 다 지나가는 과정상에 있는 시간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시간을 멀리 뒤로 보내보세요. 5년, 10년 이렇게 보내보면 그 향후에는 일어나지 않은 문제들이 돼서 이미 소멸해서 없어질 그런 문제들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힘든 시기에는 거기에 빠져서 그 문제에 몰입을 하고 있으니까 더 나은 미래가 보이지 않거나 더 좋은 상황들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도 때때로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평소에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해 놓고, 그래서 진짜 힘든 일들이 찾아왔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그렇게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연구했는데 이렇게 도입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입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큰 지혜와 덕을 겸비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그릇을 키워서 누가 좀 실수해도 좀 너그러이 봐주고, 네가 잘 몰라서 실수했구나 그렇게 알려주고, 실수한다고 지 길로 아니잖아요. 진짜 범죄자도 진짜 반성하고 뉘우치면 이렇게 용서할 기회가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을 연민의 마음으로 보고 자비의 눈으로 보고,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안 됐다, 짠하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좀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손 내밀어주고 토닥거려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잘못한 거에 있어서는 혼을 내도 그 밑바탕에는 꼭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죄는 그런 죄 지은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하더라도 늘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렇지만 난 네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너한테 따갑게 회초리를 드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상대도 알아요. 왜냐면 저 사람이 나를 평소에 너무 사랑하는 걸 우리 강아지들도 아는데 사람이 왜 몰라요. 사람은 진짜 뛰어난 영성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기운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저 사람이 나한테 선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다 기운으로 또 소통이 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너무 편안한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너무 말하지 않아도 불편한 기류들이 흐르고 있다. 그런 거는 이미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기류 선상에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그랬을 때 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이게 순 방향으로 잘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억지로 이렇게 역방향으로 너무 끌고 가려고 해서 어려움이 있나, 또 점검도 해보시면서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고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이런 얘기 나눠봤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사랑해요. 그리고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그 사람의 존재 가치, 그 사람이 가진 빛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냥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사람 자체는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다. 이 부분을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죽일 놈이라고 우리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그렇게 욕하지 말고, 이건 잘못했지만 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끌어주고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요. 때때로 언니처럼, 누나처럼,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너무 소중한 가족인데 그런 가족이 당하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피눈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한동안은 내면의 갈등이 끝이 없을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이전의 항복 과정 경험으로 보아 계속 놓아버릴만 하면 조만간 느낌이 모두 바닥날 것이 확실했다. 임시로 숲 한가운데의 작은 오두막집으로 거처를 옮겼더니 집중을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항복 과정을 심화할 수 있었다. 그러자 갈등의 근원이 깊어지면서 훨씬 더 고통스러운 감정이 최대한의 강도로 발생했다. 내면에 엄청난 혼란이 왔고, 때로는 극도의 고통과 절망에 가까운 상태가 닥쳤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과정의 흐름에 장애가 없게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자 마침내
구덩이 밑바닥에 이르렀고 암담한 절망이 압도적인 강도로 발생했다. 그런데도 다 괜찮을 것이라는 알미 있었다. 절망과 동일시하기보다는 항복하기 자체와 동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절망에 대한 모든 저항을 전적으로 완전하게 놓아버렸다. 절망이 즉시 사라졌다. 압도적이었고 견딜 수 없었던 절망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절망이 있던 자리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평화가 있었다. 이 평화는 정도가 무한하고 기이하게 강력하며 전적으로 난공불락인 것이었다. 심오한 정적이 내면에 감돌았고 시간에 대한 지각이 완전히 멈추었다. 시간 대신에 현상들이 일으키는 움직임만 존재했다. 다음 날에도 경험은 계속되었고 사실 훨씬 강했다. 그러고는 이런 의식 상태에서 경험하는 평범한 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세상에 재진입했다. 뉴욕시에서 번화한 5번가를 걷는 동안에도 깊은 정적과 조화, 평화가 똑같이 나를 지배했다. 평화와 정적이 도시 구석구석에 배어들어 표면상의 혼돈과 소음, 혼란을 이면에서 바탕을 이루고 있는 듯했다. 마치 그런 고요 수준에 있는 힘이 이 모든 것을 발생하게 하고 연속된 통일체로 잡아두는 듯했다. 정적의 본질 속에는 무한한 힘이 있었고 바로 그 힘이 도시의 집단 부정성에 대응해 부정성을 상쇄시키는 것이 분명했다. 겉에서와 마찬가지로 속에서도 힘이 작용했다. 같은 화합력이 개인의 부정성을 상쇄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상쇄되지 않으면 그 부정성이 개인과 개인의 육체를 망가뜨릴 터였다. 앞장에서 낮은 감정은 차크라라는 육체의 에너지 중심점 중 낮은 점들의 에너지가 축적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의식이 상승하면 부정성을 놓아버린 덕분에 높은 중심점으로 에너지가 올라가기 쉬워져서 결국 사랑의 수준에서는 가슴 차크라까지 올라간다.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늘 환희가 되면 개인 차원의 사랑이 만인에 대한 사랑으로 대체된다. 이런 수준의 사랑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 보통 가슴이 넓다거나 성심을 다한다라고 한다. 이런 관용구는 그 사람이 삶에서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는 일이 사랑하는 일로 바뀌었음을 나타낸다. 초점이 이렇게 상승하는 쪽으로 바뀌면 지각도 전반적으로 바뀌어서 부정적 감정에 휘말려 있는 사람이 주목하는 초점과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낮은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옷도 대충 입고 길 모퉁이에 서 있는 노신사를 노숙자로 지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지각하면 다른 부정적 생각들도 딸려 나온다. 위험한 사람일 거야. 피하자. 저런 사람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져. 아마 사회보장연금으로 사는 사람일 거야. 경찰은 거리에서 저런 불황자를 없애야 해. 감옥에 보내거나 정신병원에 쳐 넣어야 해.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랑하는 상태인 사람은 노신사의 얼굴만 봐도 그가 풍부한 인생 경험과 개성, 지혜가 엿보이는 흥미로운 인물이라고 본다. 노신사는 세상에서 볼 일을 거의 마치고 행하는 상태와 소유하는 상태를 넘어 존재하는 상태로 진화한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그곳에 나타났을 수도 있다. 5번가에서 바로 그런 사람과 마주치는 일이 있었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완전한 내적 정적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에 생긴 일이었다.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노신사가 나의 내적 정적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더니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을 완전히 열었다. 폭넓게 응시하는 그 시선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고 완전히 열린 그 영혼을 읽을 수 있었다. 노신사는 자신의 진정한 내적 큰날을 깨닫고 완전한 평화 속에 존재하는 사람임이 분명했다. 사실상 그는 뉴욕시를 관통하고 있는 강력하고 긍정적이고 사랑하는 에너지에서
핵심을 이루는 존재였다. 서로를 흘낏 보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체성, 시간을 넘어선 일체성을 공유했다. 모르는 사이였지만 우리의 영혼은 통합되었고 서로에게 울려 퍼졌다. 하나의 큰 나가 밖으로 빛을 발했다. 그 일체성이 그 순간 뉴욕시의 부정성 전체를 상쇄하는 에너지가 되었다. 우리의 열린 응시 속에 우주적 일체성이 존재했다. 공유된 파워가 무한했기에 그 일체성은 뉴욕시의 부정성 전체를 상쇄하는 무한한 에너지를 반영하는 완전한 침묵 속의 알미였다. 상쇄되지 않으면 도시는 자멸할 것이었다. 그것은 말이 없고 지배적이며 무한한 의식 상태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식의 법칙을 경험으로 확인하는 엄청난 순간이었다. 사랑은 우주를 지배하는 궁극의 법칙이다. 평화. 평화 수준에서는 갈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하는 상태를 평정과 고요, 영원, 완성, 완수, 정적 만족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내적 침묵과 내적 광명, 일체감, 통일성, 전면적 자유가 있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다. 이때 활동은 힘이 들지 않고 자연 발생적이며 조화롭고 사랑을 베푸는 효과가 있다. 우주에 대한 지각이 바뀌고 자신과 우주 관계에 대한 지각도 바뀐다. 내면에서 내적 큰 나가 새를 얻는다. 개인적 자아는 그에 딸린 감정과 신념, 정체성, 관심사와 함께 초월되었다. 독실한 사람이든 인본주의자든 영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탐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추구자들이 찾는 궁극의 상태가 평화다. 평화가 주는 충격. 우리는 모두 깊은 평화의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다. 그럴 때면 시간과 세상은 갑자기 멈추고 무한과 접촉하는 듯하다. 임사체험을 다룬 책들이 수년간 많이 출간되었다.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죽었다가 육체로 되돌아왔다. 경험자들은 자신의 삶을 바꾼 임사체험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한다. 특히 세상과 세상의 중요성, 세상 속에서 자신이 갖는 중요성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바뀐다. 영화 잃어버린 수평선에서 꿈의 낙원인 샹그릴라를 체험한 후에 세상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세상을 전혀 다른 식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 상태가 새를 이루고 있는 샹그릴라로 돌아가기를 열망했다. 평화 경험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세상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이전처럼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상의 참 모습과 진정한 나라는 것의 참 모습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항복하면 점점 더 잦은 빈도로 평화의 상태를 경험한다. 때로 평화의 상태가 매우 깊어지며 더욱더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구름이 없어지면 태양이 빛나듯 우리의 참 모습은 내내 평화 자체였음을 알게 된다. 항복은 우리 존재의 참된 본질을 알아내게 해주는 기제다. 평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신체 운동학 실험에서 근력이 강하게 나타나며 어떠한 자극에도 약해지지 않는다. 정신적인 자극이든 감정적인 자극이든 육체적인 자극이든 상관없다. 더 이상 육체와 자아를 동일시하지 않으며 육체적 장애는 치유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육체적 장애에 무관심하다. 육체적 관심사는 의미를 잃는다. 우리는 내적 평화를 경험하면서 대단히 강해진다. 전면적 평화의 에너지 장은 난공불락이다. 내적 평화를 찾은 사람은 더 이상 협박받거나 통제되거나 조종되거나 프로그래밍 되지 않는다. 평화의 상태에서 우리는 세상이 가하는 위협에 상처받지 않으며 세속적 삶을 통달한다. 저는 멀었네요.
평화 상태가 자리 잡으면 평범한 인간적 고통을 겪는 일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취약성이 생기는 기반 자체를 전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또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중요하니까 또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적절한 타이밍이란 없다. 언젠가 나는 어머니에게 물은 적이 있다. 첫 아이인 나를 언제 가질지 어떻게 결심했느냐고. 대답은 간단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고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 아기를 가질 적당한 타이밍이란 없단다. 바로 그렇다. 가장 중요한 모든 일에서 타이밍이란 놈이 항상 제멋대로이다. 직장을 그만둘 최적의 시기를 기다린다. 별들은 절대로 일직선으로 정렬하지 않는 법이며 인생의 신호등도 모두 다 동시에 파란불일 수는 없다. 삼라만상이 당신에게 맞서 음모로 꾸미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볼링핀이 원하는 대로 세워지도록 자기 길에서 벗어나려 하지도 않는다. 꼭 들어맞는 상황은 절대로 없다. 언젠가라는 말은 당신이 꿈만 꾸다가 생을 마감하게 할 병이다. 찬반 양론 리스트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또한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 일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라. 단 중간에 방향을 수정하도록. 허락이 아닌 용서를 구하라. 어떤 것이 당신 주변 사람들을 망쳐버릴 일만 아니라면 일단 시도한 후에 해명하라. 부모든 배우자든 상사든 간에 사람들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후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일어나기 전에는 거절하려는 경향이 있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고 어떻게든 되돌릴 수 있다면 사람들이 안 되라고 말할 기회를 주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시작하기 전에 그만두게 만드는 것을 쉽게 하지만 일단 진척되는 일을 방해하는 데는 망설이는 법이다. 문제가 되는 것도 잘하고 진짜 말아먹을 경우 미안하다는 말도 잘하도록 하라. 강점을 강조하되 약점을 고치지도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몇 가지 일을 잘하지만 나머지 일에서는 완전히 엉망이다. 나로 말하자면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서는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지만 여기에 뒤따르는 다른 일들은 끔찍할 정도로 못한다. 내 몸은 무거운 걸 들고 던지는 걸 잘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그것뿐이다. 나는 오랫동안 뒤따르는 다른 일들을 끔찍할 정도로 못한다. 내 몸은 무거운 걸 들고 던지는 걸 잘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그것뿐이다. 나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무시해왔다. 수영을 시도해 보았지만 물에 빠진 원숭이 꼴이 될 뿐이었고 농구도 해보았지만 석기 시대 동굴인처럼 보일 따름이었다. 그 후 격투기 선수가 되었고 그야말로 펄펄 날았다. 갑옷의 모든 틈새를 고치려고 하는 대신 장점을 강화하는 게 훨씬 더 수지맞고 재밌다. 강점을 활용해 성과를 몇 배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저 그런 수준의 약점을 고쳐나갈 것이냐 사이의 선택이다. 약점을 고치려고 애쓰느니 당신이 가진 최고 무기를 더 잘 활용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라.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좋은 것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좋은 법이다. 지나칠 경우 대부분의 노력과 재산은 부정적 성격을 띈다. 그리하여 이렇게 된다. 평화주의자는 호전적인 사람이 된다. 자유를 위해 싸우던 사람들은 폭군이 된다. 은총은 저주가 된다. 도움은 방해가 된다. 더한 것은 덜한 것이 된다. 골디언 벤던 브리크 자발적 가난 중에서 원하는 것을 너무 많은 양으로 너무 많은 수로 너무 자주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오히려 이것을 원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재산에도 심지어는 시간에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은 한가한 시간을 과도하게 확보하는 데 있지 않다.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은 자유시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관심을 두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의무를 느끼는 일과 반대되는 개념인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돈 하나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나도 돈을 무지 좋아해. 돈의 힘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 생각처럼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게으름이 문제다. 내가 돈만 더 많았어도라고 탓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즐거운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진지한 자기 성찰과 결정을 미루는 가장 하기 쉬운 변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편리하게도 돈을 희생양으로 삼은 채 일에 치여 일상을 소진하느라 시간을 다른 식으로 쓸 짬을 내지 못한다. 존, 나도 인생에서 느끼는 깊은 공허함과 아침에 컴퓨터를 켤 때마다 나를 강타할 것 같은 무력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만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요. 어제 거절당한 잠재 고객에게 다시 전화하기 전에 적어도 3시간 동안 잡다한 이메일에 답장을 써야 한단 말입니다. 나 그만 나가볼게요. 당신은 쳇바퀴처럼 돈벌이를 하는 일상 속에서 바삐 움직이며 이 일이 만병통치인 척 가장함으로써 그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지 못하도록 계속 교묘하게 정신을 흐트러뜨린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도 이 모든 게 환상이라는 걸 잘 알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쉽게 잊힌다. 바보야, 문제는 돈이 아니란 말이다. 상대적 소득이 절대적 소득보다 더 중요하다. 다이어트 전문가와 영양학자들 사이에서 칼로리 가치에 대한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장미가 그냥 장미인 것처럼 칼로리도 그냥 칼로리인 것일까? 지방 감량이라는 게 단지 섭취하는 양보다 많은 칼로리를 되는 것일까? 소모하면 되는 것일까? 소모하면 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일까? 아니면 어디에서 칼로리를 섭취했느냐가 중요한 것일까? 최고 운동선수들과 일해본 내 경험에 따르자면 답은 후자이다. 소득에 대해서는 어떨까? 돈은 그냥 돈일 뿐일까? 뉴 리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질문에 대해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문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열심히 일하는 두 명의 사나이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 사나이 1은 일주일에 80시간 속도로 움직이고 사나이 2는 일주일에 10시간 속도로 움직인다. 그들은 둘 다 연간 5만 달러를 번다. 그들이 한밤중에 서로 스쳐 지날 때 누가 더 부자가 되어 있을까? 당신이 사나이 2라고 답한다면 딩동댕 정답이다. 바로 이것이 절대적 소득과 상대적 소득의 차이이다. 절대적 소득은 신성하고 변경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변수에 의해 측정된다. 가혹하고 전지전능한 돈 말이다. 절대적 소득에 따르자면 연간 10만 달러를 버는 갑순이는 연간 5만 달러를 버는 갑돌이보다 2배만큼 부자인 것이다. 상대적 소득은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한다. 바로 돈과 시간이다. 연간이라는 전체 개념은 제 멋대로라서 당신을 쉽게 속여 넘긴다. 자, 그럼 실제로 일한 시간을 살펴보자. 갑돌이의 소득은 연간 10만 달러이므로 1년 50주 동안 매주 2,000달러씩 벌어들이는 꼴이다. 그리고 갑순이는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한다. 결국 갑순이는 시간당 25달러를 버는 것이다. 갑돌이의 소득은 연간 5만 달러이므로 1년 50주 동안 매주 1,000달러씩 벌어들이는 꼴이다. 그리고 그는 일주일에 10시간 일하기 때문에 시간당 100달러를 벌어들인다. 따라서 상대적 소득 면에서는 갑돌이가 갑순이보다 4배나 부자인 것이다. 물론 상대적 소득 총액이 당신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큼은 돼야 한다.
만약 내가 시간당 100달러를 벌지만 일주일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다면 이 수입을 가지고 슈퍼스타처럼 광란에 빠질 수 없는 일이다. 절대 소득 총액이 내 꿈대로 사는데 필요한 만큼 있다고 가정할 때 상대적 소득은 류 리치에게 진정한 부족도가 된다. 누구 집과 비교하는 식의 임의적 관점이 아닌 류 리치계의 독보적 인물들은 적어도 시간당 5,000달러를 번다. 대학 졸업 후 나는 시간당 5달러로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시간당 5,000달러를 버는 사람들과 비슷해지도록 만들겠다. 조금만 더 읽을까? 부정적 스트레스는 나쁘지만 긍정적 스트레스는 좋다. 즐겁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사실 류 리치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스트레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건 쾌감과 반대되는 불쾌감만큼이나 서로 전혀 다르다. 부정적 스트레스는 당신을 더 약하고 자신감 없고 열등하게 만드는 해로운 자극과 관련된다. 부정적 비난, 혹사시키는 고용주, 길거리 연석에 얼굴 부딪히는 것 등이 그런 예일 것이다. 이런 건 정말이지 피하고 싶다. 반면에 긍정적 스트레스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들어보지 못한 단어일 것이다. 건강한이란 뜻의 그리스어 접두사가 쾌감이라는 단어에서와 마찬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우리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추동하는 역할 모델들, 허리 군살을 없애기 위해 체력 단련을 하거나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들은 모두 긍정적 스트레스, 즉 유익한 스트레스이자 성장을 위한 자극이다.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건 부정적인 비난이지 모든 형태의 비판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스트레스 없이는 발전도 없다. 긍정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만들어 우리 인생에 적용할수록 꿈을 더 빨리 이룰 수 있다.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스트레스를 구분하는 것이다. 류 리치는 부정적 스트레스를 없애고 긍정적 스트레스를 찾는데 똑같이 적극적이다. 1. 현실적이 됨으로써 또는 책임을 짐으로써 당신은 원하는 인생에서 어떻게 멀어지게 되었나? 2. 해야 하는 일을 함으로써 당신은 어떻게 수준 이하의 결과를 냈고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은 데 대한 후회를 하게 되었나? 3.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잘 살펴보고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라. 만약 내가 주위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5년, 10년, 20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한다면 어떤 희생이 따를까?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친구들 오늘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정말 친구들은 존재 자체로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니까 친구들이 가진 빛을 잃지 말고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명품 브랜드처럼 그렇게 각자 개개인의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그런 브랜드 가치를 절대로 잃지 말아라. 브랜드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은 나의 품격, 나의 언어와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내 품격이 돼서 나라는 브랜드를 더 빛나고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브랜드의 값어치를 올리자. 내가 이미 명품이지만 정말 명품으로서 문득 서자. 나라는 명품은 이 세상에 단 하나이다. 정말로 유일무이한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도 명품이고 너도 명품이야.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해주면서 또 서로를 해치지 않을 그런 심리적인 거리도 두면서 그렇게 가는 것, 상대방한테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 상대방한테 불편한 마음을 들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러 상대방 보라고, 일부러 들으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은 너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미성숙한 모습에 내면 아이가 울고 있고 그렇게 화나는 마음으로 투정 부리고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많이 슬프구나. 내가 많이 아프구나.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사랑받지 못한 마음이거나 또 내가 너무 누군가의 손길이 엄마의 손길이나 아빠의 손길 그런 따뜻한 어른들의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했는데 그때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팠구나. 그런데 난 지금 어른이 되었고 내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가면 다른 어떤 누군가의 위로보다 더 훌륭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나를 연민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다른 사람도 나와 같다.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지 않다. 그렇게 늘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눈으로 보세요.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누는 일들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뜻한 마음을 받고 진짜 사랑스러운 마음들을 입었다면 어떠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마음들을 받았어. 또 나도 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이유 없이 비난하거나 화를 내거나 불쾌하게 하면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랑도 미움도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복 역시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아셨죠? 그러니까 외부로 자꾸 시선을 돌려서 외부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자꾸 관점을 나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나를 관찰하고 자아 성찰을 하면서 이렇게 나의 내면 아이를 성숙하고 지혜롭고 그렇게 덕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밝고 긍정적이고 많이 많이 웃고 누가 봐도 아 진짜 웃음의 여왕이야 웃음의 왕자야 해피바이러스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또 손잡고 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사랑이라는 온기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누가 좀 못하면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내게 만들고 지난 것 잘못한 것 지나간 것들 가지고 탓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지나버린 시간인데 서로 감정만 상하지. 저는 그런 거는 딱 질색인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바로 잡아 나가는 거지 과거에 있는 것들을 불러들여서 아무 효율성 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물건도 이미 샀으면 그걸로 끝이지. 물건을 샀는데 저 가게에 더 싸 보여 이러면서 계속 비교 분석해봐요. 그래서 저 가게가 더 훨씬 싸. 그러면 돈을 더 주고 산 마음이 속상하지 않겠어요? 모든 이치가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난 것들은 그냥 주먹을 펴서 놓아버린다. 그래서 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의 찌꺼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늘 새롭고 늘 좋은 것들, 늘 긍정적인 것들, 사랑 에너지로 늘 그렇게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계속 좋은 지점을 향해서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도 친구들한테 많이 배우고 저도 제가 생각하는 것들 가진 사랑들을 모두 다 친구들한테 그렇게 줄게요. 나눠줄게요. 그리고 언젠가 힘들면 제가 어깨를 빌려드리고 같이 울어주고 그런 정말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친구가 되도록 늘 노력할게요. 그리고 보내준 사랑들 항상 마음 깊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저녁 드셨으면 이제 편안하게 쉬시고 또 아직 안 드셨으면 또 좋아하는 걸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또 혼자 드시더라도 맛있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저녁 식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보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쓰담쓰담
하시고 오늘 또 잘 때도 또 좋은 기분,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잠드세요. 마무리 잘하고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안녕.